19세기 증기랑 강철로 만들어진 철도는요, 그야말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혁명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약속 이면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어둡고 끈적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오늘 바로 그 빛과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냐면요. 무려 6개월이나 걸리던 여정이 단 7일로 줄고 $1,000나 들던 비용은 $150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그냥 좀 빨라졌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시간, 거리, 그리고 돈에 대한 우리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던 거죠. 당시 사람들에게 철도는요, 그냥 새로운 기계,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거의 신적인 존재,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힘처럼 여겨졌습니다. 국가를 하나로 묶고 상상도 못할 부를 만들어낼 거라는 정말 거대한 약속이었죠. 이 모든 혁명의 시작점에는 조지 스티븐슨 같은 천재적인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로켓 기관차가 시속 48km라는 지금이야 별거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속도를 보여주면서 증기 동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해낸 겁니다. 인류는 드디어 새로운 시대로 달려갈 준비를 마친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이 퍼져나가는 속도를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불과 수십 년 만에 영국에서 시작된 철도가 미국 대륙을 가로지르고 심지어 유라시아 대륙까지 연결해버렸으니까요. 말 그대로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으로 묶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가능성은 필연적으로 다른 걸 불러오죠. 바로 투기입니다. 특히 미국의 도금 시대는 겉은 번쩍이지만 속은 골마 터진 엄청난 부와 뿌리 깊은 부패가 뒤엉킨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 재밌는 건 이 광란의 질주에 불을 붙인 게 다름 아닌 미국 정부였다는 겁니다. 유니언 퍼시픽이랑 센트럴 퍼시픽, 이 두 회사가 서로를 더 빨리, 더 많은 땅과 돈을 차지하려고 경쟁하게끔 판을 깔아준 거죠. 그러니까 빨리 많이 깔기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버는 구조였던 겁니다. 품질은요? 그건 뒷전이었죠. 인센티브의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철도 건설을 밀어주려고 무려 1억 5천만 에이커가 넘는 땅을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이건 거대한 부의 기회이자 동시에 통제 불가능한 탐욕의 문을 활짝 연 셈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판 위에서 새로운 종류의 부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강도 귀족, 영어로는 러버 베런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정부 보조금과 막대한 토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이 새로운 시스템을 누구보다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파악했던 거죠. 하지만 이들이 쌓아 올린 그 화려한 부, 이 도금 시대라는 번쩍이는 이름 뒤에는요, 가려진 눈물이 있었습니다. 철도 건설의 진짜 비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노동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그 위대한 철도는 사실 원주민들의 땅을 불법으로 빼앗아 만든 거였어요. 거기다 이주 노동자, 특히 중국인 노동자들의 피와 땀은 말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이런 비용은 위대한 국가의 성공이라는 이야기 뒤에 아주 편리하게 묻혀버렸습니다. 철도 회사들이 노동자 사망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 같은 걸 남겼을 리가 없죠. 하지만 연구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센트럴 퍼시픽 철도 하나를 건설하는 데에만 무려 1,000명에 달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을 거라고요. 철도는 인간에게만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대평원의 상징이었던 들소떼에게는 그야말로 파멸의 전주곡이었죠. 수천만 마리가 넘던 그 거대한 무리가 철도가 놓인 후 불과 몇십 년 만에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갔습니다. 당연히 들소의 의지에 살던 원주민들의 삶도 함께 무너졌고요. 그런데 이런 착취는요, 단지 건설 현장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높은 곳, 바로 권력의 심장부까지 썩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이 시대 최악의 스캔들이 터지게 됩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러더퍼드 헤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을 정도니까요. 이것은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정부다.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딱 느껴지시죠? 그 부패의 정점에 있었던 게 바로 이 크레디모빌리에라는 회사입니다.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실체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돈 빼돌리려고 만든 유령 회사였거든요. 이 사기수법이 정말 대담하고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먼저 자기들이 유령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다가 공사를 맡기는 거죠. 당연히 공사비는 말도 안 되게 부풀립니다. 그 돈은 누가 냈냐고요? 바로 정부, 즉 국민 세금이죠. 그렇게 빼돌린 돈으로 뭘 했을까요?
이 사실을 덮어줄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뿌린 겁니다. 완벽한 범죄 시스템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과대 광고와 사기, 그리고 투기 위에 세워진 성이 영원할 리가 없겠죠?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맙니다.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도금시대의 화려한 막은 1893년 공황과 함께 아주 갑작스럽게 내려옵니다. 한 철도 회사가 파산한 게 도화선이 돼서 그 복잡하게 얽혀있던 부채와 투기라는 거미줄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 광란의 시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19세기 철도 거품이 무너지는 이 패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되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거대한 약속, 투기 열풍, 그리고 스캔들, 마지막으로 붕괴. 이 공식은 시대를 넘어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기술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순환을 목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AI의 겨울이라는 말이 있죠. 인공지능에 대한 엄청난 기대와 투자가 몰렸다가 막상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오면 한순간에 관심이 식어버리는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열광하고 있는 이 새로운 기술들, 그 화려함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비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대가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